네, 전산세무 2급 실무 5번을 위한 소득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주요 세액 및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메뉴를 한번 입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실강을 할 때 별로 질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은 진짜로 깔끔하게 그냥 딱 정리를 딱 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제대로 들으시면은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한테 듣는 친구들은 전산 세무 2급도 웬만하면 거의 다 한 번에 붙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밑에 보시면 뭐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등등의 어떤 다소 필수적인 지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돈을 벌자마자 빠져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바로 사라지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게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로 지출되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액 또는 소득을 겁나게 공제, 즉 차감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게 뭐 세액 공제인지 소득 공제인지는 뭐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지출들이 있는데, 자, 소득자 본인이 있어요. 소득자 본인. 뭐 대충 아버지라고 치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 자녀가 지출할 수 있죠. 뭐 배우자가 지출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요 지출하는 사람이 요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죠. 뭐 사람 다쳤는데 막 나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따져요. 이 자녀가 나이가 뭐 20세를 넘던지, 아니면 부모님인데 60세 안 되고 뭐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안 따져요. 연간 땡땡 소득 금액 100만원 넘으세요. 일단 고치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육비와 기부금. 자,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인간다운 삶을 좀 영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각종 교육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나이는 안 따져요. 근데 소득은 따져요. 소득만 따짐. 그래서 땡땡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만 따지고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기부금도 마찬가지. 뭐 기부금이라는 건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자, 교육비급으로 같이 봐주겠다. 그래서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진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는데요. 보험이라는 거는 뭐 굳이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뭐 영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 따져요. 둘 다 따져요. 나이도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시, 뭐 자녀나 배우자가 소득자 본인의 카드를 빌려 쓰는 거죠. 자, 요거는 소득만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나 배우자나 뭐 그런 부양가족들이 연간 땡땡 소득금 100만원 초과다. 그러면은 야, 너 돈 있는데 네 카드 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뭐 무작정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 하나도 안 따져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뭔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막 실려고 있어. 막 의사들이랑 막 간호사가 막 침대 밀면서 막 긴급한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저기 죄송한데 저기 몇 살이세요? 막 이렇게 의식도 없어. 혹시 땡땡 소득금액 있으세요? 100만원 넘으세요? 그러고 있으면 가족들이 야, 이 사람이 일 잘한다 그래요? 패 죽일라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공제가 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일단 되는 거, 공제 가능한 항목, 진찰 및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지출, 치료 및 요양에 사용되는 의약품 비용, 뭐 병원비나 약 산 거죠.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비용, 안경이나 렌즈도 의료용구예요. 법이 봤을 때는. 근데 뭔가 각주가 붙어있는데, 자,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얘기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자, 한도가 붙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메모장도 심심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안경이나 렌즈 50만원까지. 자, 또 다른 것들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일단 되긴 되는데 5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뭐 보청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지출액 무한대로 되는 건 아니고 200만원 이내까지. 그 다음에 본인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야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은 그것도 안 해주겠다. 근데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뭐 옛날 어르신들은 나 애 낳고 다음날 바로 밭에서 일했는데 막 이러시잖아요. 뭐 산후조리원은 뭐 이영애 산후조리원, 뭐 전지현,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 연예인 붙은 데도 있고 안 해줄 것 같은데 해주는 게 좀 특이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엔 치과로 가죠. 치과 치료, 보철, 교정하는 거죠. 교정, 임플란트, 이빨 빠져가지고 하는 거, 스케일링 가끔가다 한 번씩 싹 닦아주는 거 있죠. 다 돼요, 다 돼. 라식 수술비. 자, 안과로 넘어가서 라식 수술비! 네, 다 되는데 예전에 문제에서 제 기억에는 영어로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SIK 해가지고 이게 뭔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뭐냐? 라식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영어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뭐 독감 예방 뭐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뭐 입원하거나 하면은 병원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맛 별로 없는 거, 막 소금도 덜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건 다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 이런 거 다 돼요. 질병 예방 차원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안 되는 거, 자, 의료비 지출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이런 거 왜 공제해준다고 그랬어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해준다는 건데 자기 돈 쓰는 게 아니죠. 이런 거 따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 소재 의료기관의 지출한 비용. 이것도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불치병이나 그런 경우에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이제 좋은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해준대요. 저도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에 그 선생님이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원정 출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외국 병원에 나가서 원정 출산 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미용 성형수술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다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건강 증진 요런 거, 의약품 구입 비용. 의약품이라고 해도 뭐한데, 뭐 영양제, 보약 먹고 막 이런 거 있죠. 안 돼요. 근데 꽤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약간 의아한 게 있는데, 간병인 지급 비용.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대. 가족들이 다 일을 하고 어떤 부모님,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런 경우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따로 안 해준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딱 정확하게 얼마 딱 책정된 게 아니라 약간 뻥을 칠 수 있는 그런 좀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로 안 해주는 게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자, 교육비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데, 일단 소득 요건을 따져요.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야. 그런데 네 돈으로 다녀. 이왕 다니는 거 네가 소득 있으면 네 돈으로 다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 땡땡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역시 공제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 공제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1번은 공교육이에요. 공교육. 그리고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자, 대학원은 괄호. 대학원은 밑에 각주가 있죠.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꽤 나와요. 대학원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급식비,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뭐 교복 구입비. 자, 여기서 한도 하나 추가 들어갑니다. 자, 중고생이 하나면 연 얼마? 50만원 한도. 자, 아까 안경렌즈 50만원 있었죠? 자, 교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연 50만원의 한도가 겁나게 들어간다는 점. 자, 4개 나왔어요. 3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뭐 방과 후 과정 등의 뭐 수업료나 특별활동비. 자, 또 떴다. 현장 체험학습비, 수련활동, 수학여행, 뭐 소풍 가고 막 이런 거 있죠. 자, 밑에 별표 3번 연 30만원 한도 떴다. 얘가 세 번째예요. 자, 현장 체험학습비
얘는 30만원. 쭉! 자, 이렇게 해서 한도 3가지가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해요. 아까 의료비는 국에 된다, 안 된다? 안 됐었죠. 원전 출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교육비는 왜 돼요?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공제를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이거는 먼저 저기 오른쪽에 있는 3번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공제 안 되는 거 중에서 자, 내가 교육비를 쓰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거. 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장 내 돈 쓰는 게 아니죠. 지금은 당장은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지급할 때는 내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공제 안 돼요. 근데 그거 갚을 땐 내 돈 들어가죠. 요때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생긴 건데요. 자, 고등교육비에 따른 대학 응시료 등등등 무슨 전형료 이런 것들 자, 공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공제 불가능한 뭐 교육비인데 자,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 자, 존자 존경하는 부모님이라고 그랬죠. 감히 부모님을 가르치려 들어? 야, 안돼,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원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얼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본인은 대학원. 학원비는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주의하실 점인데 취약전 아동은 공제가 돼요.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애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태권도 학원에서 뭐 점심도 주고 막 중간에 잠도 재워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뭐 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산수도 좀 가르쳐주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뭐 거의 유치원이죠, 거의. 또는 뭐 미술학원 같은 데서 미술도 가르쳐주고 가나다라도 가르쳐주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거지 꼭 그렇게 유치원 성격이 있는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 태권도 1시간 뭐 이렇게 다니는 것도 돼요. 기억하려면 이게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초등학생 이상은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안 돼요. 3번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받아서 지급할 때는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공제해주지 않겠다. 그죠? 겁나 깔끔하군.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 자, 기부금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따진다. 네, 교육비랑 똑같았죠. 존이라는 건 좋은데 소득 있으면 내 돈으로 해.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돈 벌어? 아, 그래, 네 돈으로 해라. 아빠한테 돈 받지 말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부금은 종류가 쭉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등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각주가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 것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야, 정치, 야, 강요하지 마. 가족들한테 강요 금지. 특정 정당 후원할 거야? 너만 해, 너만. 가족도 시키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만원 냈다. 10만원까지는 10만원 이하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넘는 20만원이죠. 10만원 이하는 그냥 전액 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전액 돌려줌. 뭐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자, 110분의 100을 하면은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 90909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소득세 요만큼 빼준다는 거니까 9만 얼마를 돌려주는 건데 자, 우리 소득세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 바로 스리방소득세 또는 스리방세라고 하는데 자, 발음이 유의하시죠. 얘가 10%니까 소득세 10%니까 90990 합치면 9999 아니에요?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전액 돌려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법정 특례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혜택이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들. 자, 국가나 혹은 지자체 등등의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우리 국가에다가 한다든지 뭐 서울시, 인천시 뭐 이런 지자체에다 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국방 헌금과 국군 장병 의무 금품.
겨울이 다가오면은 군인 아저씨들 너무 춥겠다. 군인들 핫팩 엄청 많이 쓰는데 핫팩이라든지 아니면 내복 같은 거 이제 좀 사라고 이제 그 돈을 좀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니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긴급한 거니까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 같은 데서 이제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농구 코트에다가 막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살고 막 그러잖아요.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법정 혹은 특례기부금으로 봐주겠다. 한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 사주 기부금은 중요성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법정 기부금보다는 조금 사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완전 공적인 영역이고, 이건 조금 사적인 영역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 자, 교회라든지 성당, 절 등등등에 이제 헌금하고 시주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외에 문화, 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그 사랑의 열매라 그러죠. 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고 다녔는데 몇십 년 전이다라는 얘기다. 아무튼 요거 어디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엄청 큰 단체고 많은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법정 기부금이고, 요런 복지단체는 그냥 개별적인 그냥 복지시설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그냥 그런 데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지정 일반 기부금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기부금 소득 따져요. 좋은 일 할 거면은 될 수 있으면 네 돈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 자, 보험료 세액 공제. 딱 봐도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고.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가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소득이나 나이 요건 두 개를 전부 겁나게 따지겠다라는 얘기다. 자, 요건 딱 두 가지예요. 일반이 있고 장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 생명보험 등등.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고요.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아요. 자, 저축성 보험료는 뭐냐?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큰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납입을 했어요, 보험료를.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걸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돌려받는 거죠. 환급. 아니, 이거는 저축한 거지 순수한 보장성 보험이 아니잖아요. 요런 건 안 돼요. 안 되고, 자, 보장성 보험만 겁나게 공제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쓴 건데요. 그냥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그래서 아빠카드, 엄마카드 쓰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버는 경우에. 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마트 말고 전통시장 있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화비, 책 사고, 공연 보고, 미술관, 박물관, 식문 등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겁나게 공제해 준다라는 얘기다.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문화비에 각주가 하나 있는데, 자, 이런 도서 공연, 미술관 이런 것들 등등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문화비를 쓰는 거는 이렇게 소득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 1일부터는 자, 영화 관람료도 겁나게 공제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그 시설이나 산업이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 영화도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7월 1일부터는 추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따져요. 자, 소득 요건 따진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너 돈 벌어? 그럼 네 카드 써. 아빠한테 카드 달라 그러지 마. 엄마한테 카드 달라 그러지 마. 그래서 소득자 본인의, 이건 아빠예요, 아빠. 돈 버는 사람 카드 등을 이제 자녀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땡땡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아버지가 이런 공제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도대체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제자매가 사용한 거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형 카드, 누나 카드 쓰지 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공세 제외 대상이 있어요. 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 쭉 등등 통해서 이제 지출을 하는데, 자, 이런 거는 공제가 안 돼요. 첫 번째로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자, 요거는 별표 1번인데요.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기업은 두 가지가 있죠.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이 있는데, 개인 기업은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고, 법인 기업은 큰 회사인데, 거기서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 제가 여기다 친절히 써놨는데, 법인은 법인세, 개인 사장님들은 소득세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다. 이 논리가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첫 시간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죠. 자, 소득에 과세하는 게 있고, 소비에 과세하는 게 있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득이 발생해서, 즉,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를 하시려면 전산세무 2급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대충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사업에서,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진짜로 이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카드를 긁으면서, 예를 들어서 닭을 10마리 샀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다니는 기업이 뭐 닭고기 가지고 뭘 만드는 닭고기 통조림 만든다고 치자. 급하게 저한테 사오라 그래가지고 내 카드를 긁은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그거는 법인의 비용이 늘어나죠. 법인 입장에서는 원재료비,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만큼 돈을 적게 번 거니까 세금 좀 덜 내게 돼요. 그거를 내가 신용카드 쓴 걸로 또 공제해준다? 이중공제 배제예요, 이거는. 이중공제 배제. 또는 내가 치킨집 동네에서 하는 사장님인데 재료가 좀 떨어져가지고 내 카드로 이제 닭을 산 거죠.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자, 요 사장님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요 닭고기 산 거, 자, 원재료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당 사업에 비용으로 기록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득세가 감소되죠. 그러면서 내 카드 공제도 받아?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공제 배제를 위해서 첫 번째 안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죠.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실거래도 없이 막 수수하고 막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등등 보험료 또는 공제료 안 되고요. 자,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교육비 등등 안 해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공제를 배제한 거예요. 자, 얘네들은 아까 살펴본 교육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도 받고 신용카드도 또 받아? 안 돼요. 여기서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비 공제 받기 때문에. 이중공제 배제를 위한 규정이다. 그 다음에 국세, 수리방세, 전기료, 수수료, 가스료, 전화료 등등등 아파트 관리비도 시험에 나온 적 있었고요. 자, 도로 통행료 뭐 이런 것들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품권 등등등 유가증권 구입한 것도 안 되고, 자, 리스료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리스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이제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자, 신차 구입했다? 안 돼요. 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카드로 할부를 해가지고 신차를 구입했다? 안 돼요.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이건 안 돼요. 근데 각주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굳이 중고차를 산다고 이제 문제 낸 거죠. 실질적으로는 중고차도 많이 사지만 아무튼 카드로 해서 중고차를 샀다. 그럼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그래서 10%를 곱해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고차라면. 금융보험료액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 보세 판매장, 지점 면세점 등등등 항 비행기 안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면세 물품의 구입 비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해외 사용분 안 돼요. 이번 여름에 야 코로나도 이제 풀렸고 자 하와이 한번 가자 우리 가족들. 니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자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하와이 놀러 갔어요. 신용카드로 이제 몰디브 한 잔씩 하고 그다음 목에 그 꽃 목걸이도 하나씩 하고 알로아인가 뭐 어쩌고 하고 막 놀다 왔어요. 막 뭐 음료수도 먹고 막 맛있는 막 치킨이랑 막 거기 현지 음식도 먹었어요. 안 돼요. 카드 그런 건 해외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대표적인 세액 및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겁나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